계속 가지셨다고요? 예. 올해로서 1년 6개월째가 우리가 그런 모임을 지금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거의 다 노사모 회원이었는데, 노사모가 쉽게 정치화되면서 정치 세력군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기네들 노사모 회원 중에서 있은 정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무현 재단 봉화에 쉽게 말하면 김경수나 김정호 하수인이 돼가지고 노사모를 갖다가 재단 소유로 기속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결국 노사모가 이렇게 와야 됐고, 또 하나 우리가 노사모에서 봉화마을 대로는 입구에 노란 건물,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참배객들이 하나의 성지로 찾아뵙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추억이랄까 업적이랄까 그 전시물을 김해시청에 불법 가건물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오늘 노사모 사료관이 해체되어 버렸어요. 해체돼가지고 사실상 이 봉화는 민주주의 성지가 돼야 할 곳이 일개의 어떤 세력들이 유원지 비슷한 그걸 전락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업화시킨 그 결과 참담한 정말 정치권 친노대 아닌 가짜 친노대 판을 치는 그런 것이 봉화에서 일어난 현실이고, 거기에 유일한 목격자가 같이 봉화의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대통령과 함께 내려오신 대통령님의 50년 지기, 생사를 같이 하는 50년 지기 정인석 선생님의 부인이신 우리 홍 여사님. 이거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영신문이고, 네, 진영신문이고, 지금 여기. 기고문을 쓰신. 내 친구 노무현 죽음까지 함께한 40년 눈물로 쓴다. 예, 이 정인석님의 부인이시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셨고, 또 지금까지 4년이 흘렀어도, 정확하게 역사 현장을 보셨던 분이시라고 해서 인터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바보 노무현 이렇게 썼는데. 저희 이제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참 바보 노무현이 아니고 참 어떻게 천재성. 그렇게 번득이는 천재성을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계신다고 굉장히 칭찬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천재성을 다 발휘를 못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기득권 그리고 그동안에 독재를 했었던 무리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혼자서 거의 싸우다시피 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못 지켜드렸던 그 아쉬움을 아직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아까 얼핏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닌 그런 의혹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자살할 뿐도 아니고 피도 흥건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을 해주시면서 의혹을 자꾸만 제기를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측근에 있는 문재인 쪽이나 노무현 재단 이렇게 막 부인께서조차도 그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을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모든 것을 끝까지 힘들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신데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됐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죽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묻히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거든요. 노무현 정신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파 무리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라고 아까 말을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금방 스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통령님이 절대 비겁하신 분은 아닙니다. 네. 그분이 이제까지 혼자서 싸우셨거든요. 기득권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혼자서 싸우다시피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실 분은 아니에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실 분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암살 의혹도 많고 이래저래 하는 부분인데 저는 참 너무너무 이상한 게 왜 그 문재인 씨가 그 대통령님의 그 죽음에 그 대해서. 죽음을 그렇게 빨리 발표를 했으며 또 지금도 저는 그거는 그 참 대통령을 모시던 분으로서 대통령님은 문재인 씨를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하셨지만은 문재인 씨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게 기자들하고 그 수백 명의 기자가 와서 저기 했을 적에 저는 그때 참 문호부라도 나타나서 이러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이 그 사람 사사세 글을 올릴 정도까지 외로우셨는데 우리 집들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왜 그때는 액션을 안 취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부분은 그렇게 빨리 발표를 하고 화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아, 화장. 예, 화장. 지금 장준하 선생님은 다시 그게 재조명이 되고 저걸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왜 우리 대통령님은 화장을 해가지고 흔적을 다 없애버렸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 당시에 유서에 이제 그렇게 그 유서를 진짜로 믿고 그 유서에 따르느라고 이제 화장을 하신 걸로 됐는데 그 친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은 그 유서는 가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유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 대통령이 변호사시거든요. 네. 유서는 컴퓨터 유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유서를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말씀이고 저희 대통령님이 장기 기정을 5군데인가 하셨어요. 대통령님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사후장기. 예, 그렇게 저걸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갓 휴지로 저걸 하고 당신이 괴롭다고 약속 안 지키실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장기 기증까지 다 하신 분이 왜 화장을 해달라 했을까? 그런 부분에 진짜 측근이라면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 사랑한다면 그 부분에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 권양숙 영부님은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걸 했지만은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유서대로 왜 그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그날은 그렇게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 저기 박영철 씨라고 마늘밭에서 저기라 영철아 이제 뭐 마늘은 잘 되나 그러면 올해는 마늘 별로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시고 그 한 블록 위에 또 두 부부가 계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두 부부가 계셨는데 대통령이 올라가시는 걸 분명히 봤다 했거든요. 보고 또 저걸 했는데 조금 있다 막 다투는 소리가 나고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떨어지셨다고 막 경호원들이 내려오고 그래 저걸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금방 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기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대통령 같으면 자기들이 가봤을 건데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고 뭐 다투는 소리 들린다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여기 좀 많이 이야기가 와전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많은 분들이 취재를 나왔고 박영철 씨라는 사람도 많이 저걸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들 목숨이 데려왔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싹 다 와전이 된 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화로이 가셨던 분이 그 친구분의 말씀들에 의하면 컴퓨터의 유서 같은 것도 장난으로라도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소에 많이 적었다. 그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쓴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거를 한두 개도 아닌 유서를 가지고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봉화를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반대 쪽에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고 좀 놀랐어요. 저도 심정에는 이분은 멘붕 빠진 게 그거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럴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고 소위 수구 꼴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살한 놈 이렇게 막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이 들어간 거는 확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모습은 그것을 꺾지 않으실 분인데 그거를 꺾은 거에 대해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뭐 자살이 규정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참으시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5년 동안 현장 다니면서 노무현을 이용을 한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5년 전에 본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힘을 달라 국민들이 힘을 줘야 된다 굉장히 많이 힘을 들였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정권 교체도 못했고 그치. 어떻게 보면 노무현을 이용한 아직도 노무현 이용한 정치를 아직 계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노무현을 알고 계셨고 곁에 보필 하셨던 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바라셨던 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은 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이 깨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참 비겁해지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옆에 계시던 분들도 다 비겁해지고 우선 자기들 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급급하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고 참 제일 가깝다는 문재인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는 이제 자꾸 문재인 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자기는 정치는 죽어도 안 한다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부산시장 선거 나가라 할 적에도 자기는 정치는 절대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해놓고 왜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패배를 했잖아요. 네. 패배를 했으면은 이게 부정선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액션을 안 취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열심히 뛰었어야 돼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저기 했지 자기 자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아름다운 친구로서의 행동은 하나도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뜻은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불같이 일어나서 저거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기대마저도 지금 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자기는 대선 출마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일단 후보로 나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봤고 그래서 또 공명한 공정한 가정 정의로운 결과를 광장에서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그러신 인생 행로를 믿고 정말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 그 아닙니까? 당시는 그렇게 힘을 들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힘을 들였지만 그 당시 현상을 보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뭐 여론조사가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1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권 출마하기 전에
문재인 후배, 민주당 후보에서 10%대 이하였는데, 민주당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친노 세력에 동원한 그 세력에 의해서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놓은 상태에서, 민주당 자체로 봤을 때는 양대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그 민주당을 봤을 때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나 새누리당은 이제 대책위원회를 갖다 만들었지만 유일한 대안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에는 자기네들이 가진 기득권을 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판단 아래 그것은 야권 통합을 시도했고, 네. 결론적으로 야권 통합을 시도하는 와중에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해갖고 안철수 후보를 갖다 주저앉히게 만드는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 국민의 예망은요, 이 잘못된 정치,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율 35%는 고정표입니다. 고정표예요. 대한민국에서 고정표, 이거는 불변의 고정표가 있는데 70%에 가까운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민주당 국정을 잘 했지만 예.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뭐냐, 여당도 아닌 야당도 아닌 예. 그 지긋지긋한 경상도 전라도를 떠난 예. 통합된 정치를 원하는 게 국민의 정서였어요. 그러고 여든 야든 정치의 어떤 이 무능함이라든가 썩어빠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 대한민국의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그러면 안철수 현상 그 대의를 따랐더라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도 부정선거에 입다무는 거 보면서 그렇죠. 실망감 예, 크죠. 실망 많이 실망감 하긴 크죠. 했지만 그 당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의 말씀이 맞긴 그래서 이제 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을 원해서야지 우리가 한목의 계획이라든지 민주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아인 세력을 제껴두고 대한 세력이라도 키워서 그 사람이 또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게 국민 역량이고 또 그 세력이 못하면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잠깐만. 그래서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젊은이들이 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까 봉화에서조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곳에서조차도 한나라당 지지 세력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노무현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이 예.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동구에서부터 봐왔고, 이제 또. 그럼 이렇게 전에 맨날 떨어지실 때, 예. 그때도 보셨다는 얘기시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봐왔고, 저걸 했는데, 대통령님까지 하신 분을 갖다가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같은 마을 주민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한나라당의 습에 너무 많이 젖어버린 거라. 예. 습에 많이 젖어버리고, 이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연세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고, 아이고, 노무현이가 지가 뭔데?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걸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속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역시 우리나라는 지방색이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나라당이라 해야지 자기들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형님까지도 옛날에는 대통령님 저거 하시기 전에는 형님까지도 한나라당 이렇게 지지한 분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 그래도 예. 알려지지 않은 데긴 하지만 예. 정말 이곳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그리고 이렇게 곳이 공부하셨던 곳이라고 해서 예. 산장을 예. 이제 알려지지 않는 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키고 있으십니다. 예.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바람은
여기가 참 아름다운 성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인도의 뭐 간디보다도 더 큰 성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성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너무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사모 사료관 같은 경우에도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을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만든 거고 대통령님이 그 사료관 테이프도 끊으셨고 영부인님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짓인가는 몰라도 자꾸 없애고 또 지금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이 거기서 그 노간지에 나오는 뭐 담배 피우시는 모습 그런 거를 다 살려줘야 돼요. 테마식당도 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거는 싹 다 없어지면서 그 사료관 자체가 장터가 되고 노사모도 와해가 돼서 다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좋지. 그런 게 지켜짐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뭐 사료관에도 오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시고 이래저걸 하고 이랬는데 너무 상업화돼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어떻게 알릴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전거라든지 뭐 대통령님이 그 참 그런 부분이 그분이 남기신 명상사례라든지 명연설로만으로도 그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무지하게 많지만은 여기 현재에서 이제 흔적들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흔적들이 너무 없어져요. 그것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를 또 많이 알려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같이 봉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증언을 들어보면 모든 50년을 같이 한 친구로서는 눈뼈만 봐도 대통령 마음을 아는 분이 형님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일하게 우리 정인석 형님께서 형님께서 고등학교 동기시고 첫 졸업을 해가지고 첫 근무도 같이 했고 함께한 사람이고 함께 하면서 대통령님의 어떤 높은 뜻이라든가 큰 꿈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대통령 정치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하시고 형수님은 마찬가지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죽음을 갖다가 타살을 보지 않았다고. 제가 끊임없는 타살 의혹을 제기하니까 어떤 부분이냐. 자, 그날 아침은 권장숙 여사님이 검찰 출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정말 새벽부터 해가지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또 이상하게 기자 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기자가 벙이 바이니 사다바이니 친치가 집에 망원렌즈를 찍는 그런 기자 다 어디 갔나 이거지. 정말 보기 힘든 빅뉴스 대통령 영부인께서 법원에 출두한 초유의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뉴스 끌어나르고 왜 기자가 사라졌는지. 둘째 대통령이 맨 처음에 낙하하셨다고 방송되지도 않았었다고. 그냥 방송에서는 어떻게, 저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는데,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어떻게 올랐냐면, 대통령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첫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인터넷. 그렇게 알고 있다가 9시 반에 서가하셨다고, 투신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가수나 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왜 많느냐 하면, 그날 대통령님이 산행을 하실 때 CCTV를 보면 그 CCTV 화면에 날짜가 없어요. 요 형님 오시네. 형님하고 인터뷰. 형님 어디서? 어디서? 그런데 형님이 정원에 불고 있으니까. 자, 보면 그 형님한테도 그 음원 보면 이야기해서 형님이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누님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사살의 부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CCTV에서는 그날 아침에 5월 23일 날 산행하는 날짜 시간이 적혀져 있는데 분명하게 그 시간과 날짜가 없었어요. 조사를 해달라는 이유가 다른 화면을 그날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 화면처럼 TV 보도됐고 두 번째 대통령이 올라가시는 화면을 자세히 보면
5월달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연합신문 캡처하면, 그 앞날인가 전날 캡처화면을 보면, 그 봉화사저 앞에 공사할 때, 바람막이 할 때, 그 바람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현수를 쳐놨는데, 포단을 쳐놨는데, 유심히 보면 알지만, 그 앞에는 사진이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바람 통할 수 있겠고, 봄바람이 심하니까. 근데 그 대통령님 사저 올라가는 그날 화면은 바람막이가 다 음시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면이 나왔고, 두 번째, 부흥이바에서 떨어지면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46m 높이입니다. 아마 봉화산에서 제일 높은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아파트 8층 이상 높이가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 떨어지면서도 나무를 그냥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 다음 밑에는 선연이 남겨졌는데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대통령이 떨어질 때 구성 과정을 보면 이건 상식 이하의 구성 과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 산행을 하다가 발목만 다치도 분목을 대고 119를 불러가지고 들것에 옮기는 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산에서 만약에 높은 데 떨어지다가 하면 척추를 다칠 수도 있고, 갈기뼈가 부러져가지고 심장을 찌를 수 있고,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출혈이 나가지고 지압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119 연락했는데 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자기네들은 먼저 구성해놓고 119를 불렀다는 거지. 자기네들 사지에 성명차로, 그때 그랜저 성명차로 급하게 후진하면서 하는 모습이 아마 동영상에 찍혔을 것인데, 자, 후송 과정도 성인치 않은 것이, 그런 게 첫째 의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 병원에 위급을 다투는 상황이 왔을 때는 대형병원으로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화에서 창원 삼성병원은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전송역 바로 보면. 그런데 진영병원도 같은 거리입니다. 진영병원도 동네 병원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진영병원에 왜 구성을 했을까? 1차 구성기가. 그죠? 그러고 대통령님이 구성하는 과정에 찍힌 톨게이트 지나가는 부분에 CCTV 인터넷에서 굉장히 거기 문제가 됐었는데, 그 피 묻은 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상에 대통령이 부은 얼굴의 모습이 어린편 유리창에서 보였어요. 보이면서 피 묻은 손이 창문에서 나왔는데, 그때 네티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호를 요청하는 제스처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폰이 분명히 사람 주먹으로 피가 묻는 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영상을 갖다 조작을 했냐면, 조작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톨게이트에 하이패스로 가는 길에 경찰봉이 무슨 필요로 하는 거냐. 경찰봉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걸 경찰봉을 주장했고, 네 번째, 유서도 승인치 않는 부분이 가장 유서란 뭐냐, 설사 우리가 컴퓨터 유서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국민이었다고. 국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단 한마디도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정말 자전거 태워가고 손자를 태워가고 이 봉화의 전력을 거느리는 대통령께서 손자, 가족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고, 그래서 이 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 그 모든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굉장히 왜냐, 내 죽음으로 통해가지고 국론 분열을 원치 않고 내를 죽인 세력을 원망하지 마라. 용서해주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장해라. 죽는 사람이 하장할까지 신경 쓰면 죽느냐. 작은 빚을까지 하라. 이건 죽는 사람의 유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사람의 유서가 아니고, 그러면 하장해라는 거는 증거 인멸을 갖다가 시도한 부분이고, 이 모든 내 유서를 여러 수백 번, 내 수천 번 파악을 한 결과, 제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올라온 노무현 대통령 글, 박연차 회장과의 사실관계는 내가 아는 사실과 틀린다. 그 글을 여러 수백 번 읽었고, 두 번째, 나의 앞마당을 돌려달라는 글도 여러 수백 번 읽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하는 글도 읽었고, 이 모든 문장, 사람은, 말은, 생각은, 행동은 평상시에 자기가 한 말은 그 문장에 그대로 묻어놓습니다. 유서에서 대통령의 흔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여러 수천 번 대통령 문장을 분석하고 검토해본 결과 문장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이 대통령의 생각에 일치한 것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는 대통령을 누군가가 시해하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목적을 해서 그 전에 또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기록물에 대한
전 이명박 정권과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님은 떳떳하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사본을 갖고 온 뿐이지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두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세력들이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처음에 일어난 일이 이 정확하지만 봉화지산에 불이 났었다고. 대통령 돌아가시 전에 불이 났었다고. 그렇지. 사람한테 불이 났다고. 이건 내가 볼 때 일종의 경고였다고. 경고였고, 두 번째는 유나이트 회원인가 뭔가 찾아와갖고 대통령을 뭐 죽이러 왔니, 살리러 왔니 하면서 난리를 소란을 피한 적이 있었고, 이게 모든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고, 이 세력들이, 어느 세력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4대강, 그런 국토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하는데 제일 걸린 게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 행정수도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옮긴 데 있어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대전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 그때 제일 반발하신 누구냐. 박근혜도 아니고 노무현이었다. 또 세 번째, 노무현이 살아있음으로 해가지고, 진보개혁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개문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 현역 대통령을 제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봉화를 방문하고 할 때, 이 정권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보수 세력들은. 자, 자기네들이 끝으로 거짓말 했던 거. 화학골프장이 봉화에 있는 둥, 아방궁이 봉화에 있는 둥. 그렇게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하고 국민을 호도시킨 거기, 수많은 박물관에 들통난다는 거지. 그게 두려웠다는 거지. 그러고, 네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계심으로 하고, 수많은 강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자기네들 한 거짓말에 모든 게 들통남으로써 자기 지지도가 떨어지며 또 노무현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개혁 세력으로 변질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 노무현을 제공해서 민주개혁 세력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그 밑에 세력은 오합지졸로 사라진다는 거 이놈들이 가장 보수 진보 외국 세력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을 제거하면 모래 같은 존재처럼 흩어진다. 그게 오늘날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이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놈들은 이 모든, 제가 한 모든 사실을 총 시나리오식으로 계획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결과가 오늘날 친노가 어떻니, 민주 진보개혁이 왜 됐니 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은 다 예상했다는 거죠. 그건 대한민국이 오늘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이런 현상,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든 이런 현상이 뭐냐면 이 자유에 발음을 노무현 대통령 발음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 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나는 종교 지도자, 지식인, 법조인, 언론,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세력, 양심 세력, 모조리 죽은 대한민국으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